이렇게 이제 2심 항소심까지 이제 끝나고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3심이죠. 그렇죠. 3심이어서 대법원 상고심이 판사 4분 중에 그중에 양병호, 서윤웅 2분이 이게 국가 원수를 시해한 중대한 살인 사건이긴 하지만 거기에 적용된 혐의 가운데 내란 목적 살인은 적용하면 안 된다. 법리적으로 이게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엇갈리니까 4월 16일에 대법관 15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뭔가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모두 모여서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 또 종전의 그 주요 법률 해석과 관련된 판례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그 전원 합의체를 소집해서 심판을 하죠. 이거는 군사 재판이 아닌 거죠? 3심은 상고심은 대법원으로 돼 있는 것이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군사법원에서도 1심, 2심은 군사재판이지만 3심은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네요. 여기서는 소수 의견이 나오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대법원이니까 법관들이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근데 결과는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80년 5월 20일에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대로 이제 사형이 최종 확정되는데요. 대법원 판사인 가운데서 무려 6분이 다수 의견이 아니라 소수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내란 목적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기획되고 계획되고 실행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법리적인 소수 의견입니다. 이분들이 소수 의견을 냈다는 사실조차도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된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은 6분이나 소수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이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87년 6월 항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한국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언론이 이런 거 취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 KBS가 없었습니까? 아니 당시에 여기 살아있는 언론인들은 없었나요? 네. 저기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 통제와 검열이 일상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아이고. 근데 6명의 소수 의견을 냈다라는 게 다 밝혀지잖아요. 대법관님들은 군대가 함부로 못 건드렸나 보죠? 그래도 대법관이니까 아무리 전두환이라도 현실적인 불이익이 컸었죠. 6분의 용감한 소수 의견 대법관님들 그냥 5분은 바로 그 사표를 냈어야 했고요. 네. 또 한 분은 그 후에 재임용해서 탈락했습니다. 결국은 모두 사법부의 최후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의 직에서 본의 아니게 물러서게 된 것이죠. 그중에 선임 판사였던 양병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빙고 분실에 끌려가서 4월 동안 모진 수모를 당했고요. 대법관이 고문을 당해요? 네네. 그리고 3개월 뒤에 사표를 강제로 내게 해서 냈지만 법무부에서 법률사무소 인가를 내주지 않아서 변호사 생활도 다 막아버렸네.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나중에 다 그 명망 그 높은 그 변호사로 활동들 하셨습니다. 복귀를 하셨어요? 네, 다 하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런 그 11.6 사건에 대한 재판 기록은 판례를 보면서 우리들 젊은 법조인들이 기계를 가다듬고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대법원 최종 판결이 이제 5월 20일이었는데 나흘 뒤에 5월 24일에 사형이 집행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빨리 집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일련의 신군부의 권력 장악, 12.12에 의한 5.17 쿠데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월 20일에 상고를 기각하고 24일에 처형을 했는데요.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합니다. 내용이 뭐냐?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집회 시위 자체를 봉쇄하고 언론 검열을 하고 대학원 휴교령을 내리고 김종필과 김대중 체포하고 김영삼은 가택 연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5.18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대법원 판결이 났고요. 그리고 그 이틀 뒤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중간 수사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김재규 처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행이 됐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 이게 광주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가장 최정점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80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때 김재규에 대해서 많은 구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국내에서 우리가 알만한 분들, 예를 들어서 윤부선 전 대통령이나 함석헌 선생, 그리고 천주교의 지학순 주교나 개신교의 문익환 목사, 뭐 백낙청, 혹은 천관우, 혹은 김동길 이런 분들도 다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명운동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되니까 김재규를 살려뒀다가 김재규가 이런 민주화 운동이나 구명 운동에 불씨가 되거나 도화선이 될까 봐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4일 만에 서대문 형무소로 데리고 와서 5명을 5명? 교수형합니다.